일단은 선생님 얼굴 보니까 네. 눈물이 날라 그래서 이쪽 보고 해도 될까요?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들을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친엄마한테서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동학대, 네. 언어적인 폭력도 많이 듣고 자랐었는데 신체적인 폭력도 좀 남들이 친엄마 맞아 할 정도로 네. 심각하게 뭐 쌍절봉이 끊어질 때까지 맞는다든지. 애를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요? 때, 네, 2학년, 3학년 막 그럴 때. 아빠가 계실 때 그러셨어요? 안 계실 때? 아빠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집을 좀 자주 비우셨군요. 네, 자주 비우셨어요. 아,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이혼을 하셨고 어느 날 아빠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새엄마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새엄마한테도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저희는 4명이고 그래서 애만 6명인데 6명이야? 근데 새엄마 자식들하고 차별을 좀 많이 받았어요. 아 같이 살면서. 네네네.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새엄마 자식들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TV 못 보고 방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밥 먹을 때 새엄마랑 새엄마 자식들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저희는 이제 방에서. 너네 할머니가 담근 김치에다가 밥을 먹어라. 그래서 김치랑 김에다가 방에다가. 그리고 중학교 때 1학년 때 일인데 그 새엄마 자식은 이제 1시간 반 거리 다니는 학교를 똑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네. 새엄마 자식은 늦으면 택시도 타고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하는데 거기가 동두천이었거든요. 거기서 1시간 반 되는 거리를 저는 기찻길 따라서 맨날 걸어 다녔어요. 그래서 하루는 같은 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네네네. 너무 힘들어서 화장대 위에 있는 돈 1,000원을 한 번 훔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혼날까봐 너무 눈치 보이고 무서워서 이런만 좀 그런데 그때 14살 때 유서를 써놓고 아파트 옥상에 계속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고 뭐 너무 많아서 나열을 못할 것 같아요. 차별받았던 거. 그러면 남매가 사남매라고 했는데 아무도 뭐 대들거나 아빠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못했었던 거예요? 말을 못했어요. 동생들도 똑같이 친엄마한테 그렇게 맞고 자랐고 새엄마랑 그런 차별을 받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이 돼서 그런가 그런 생각조차도 아예
떠오를 수도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이쁨 받아야 된다. 이쁨 받아야 내가 잘 이 집에서 잘 보여야지. 그렇지. 이 집에서 밥 먹고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까지 해야 막 예쁨 받겠다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셀프 눈칫밥. 완전 신내를 갔네. 아무래도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결혼 후에는 남편 쪽에 이제 딸이 있었는데 딸 눈치를 좀 많이 봤어요. 합쳐야 되니까 네. 딸이 그때 한참 예민할 시기 14살이었어가지고 그때 딸이랑 친해지려고 눈치 보면서 좀 딸 눈치를 많이 봤고요. 사이사랑 장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온전한 가정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 신랑 친구들도 다 결혼했고 이렇게 하면은 처갓집 얘기 나올 때나 그런 관련 친정집 막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좀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여자는 진짜 없으면 서럽지. 어머님도 혹시 우리 며느리가 좀 눈치를 안 봐도 되는데 좀 많이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십니까? 안 봐도 되는데 네. 그렇게 봐요. 이제 네.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집안 식구들이 다. 아들이 엄마 먹는 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도 집에서 못 먹었으니까 집에 와서 실컷 먹으라고 내비려도 그래요. 근데 지금에 시집 와갖고 30kg 살이 쪘어요. 네네네. 엄청 이쁘고 날씬했었거든요. 근데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합병증 올까봐 맞아. 건강 주로 때문에. 예, 밤에 먹는 거 먹지 마라. 밀가루 먹지 마라. 잔소리 하죠. 엄마들이 네. 자식들한테 하는 그거는 말씀이죠. 위해서. 네. 그런 잔소리는 해요.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뭐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되게 풍족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시고 다 하는데 전혀 눈치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냥 혼자서 셀프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사실 우리 과거에 너무 우리가 조금 힘든 시간, 힘든 기억들을 많이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과거가 그 시간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성인도 됐고 나도 결혼하고 나도 애를 낳고 나도 엄마가 되고 그 친어머니나 새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의 관계의 시간이 저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좋아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남은 시간을 위해서. 네. 그리고 되게 예쁜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우리는 또 막 체중이 너무 막 30kg 쪘어요. 30kg. 결혼하기 전에는 그때는 뭐 한 몇 킬로 정도였어요? 그걸 말하면 야 넘어갈 뻔했다. 넘어갈 뻔했어. 와 방금 진짜 자연스럽게 말할 뻔했네. 대답할 뻔했죠. 지금 울다 웃으면 어떻게 돼요? 신체 변화가 일어나죠. 좀 안 돼요 지금. 자, 근데 30kg의 체중 증가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떤 특정한 원인이 거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약하면 자꾸 힘든 얘기만 하고 나 내 자신이 좀 너무 무기력해져. 무기력해지니까 단계 땡기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이제 착한 사람이니까 직결적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건 먹는 게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먹을 때는 그 생각을 잊게 돼. 그럼 또 매콤한 거는 또 매콤하니까 또 잊게 돼.
달달한 건 달달하니까 잊게 돼. 그럼 남편은 나를 잊게 돼. 점점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이제 끊어야 돼. 그리고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 네. 근데 아까 초반에 하신 말이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김창욱 선생님을 보고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 다른 데 보고 할게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좋아지고 싶나요? 네. 좋아요. 근데 이미 좋아지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좋아지고 싶어서. 의지를 표명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3시간 거리에서 여기 오셨다고요. 그건 김창옥을 보고 싶어서 갔지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멀리에서부터의 거리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 자, 그러면 오긴 왔어. 과거에 우리 여성분의 그 어렸을 적에 엄마에게 당했던 거, 새엄마에게 당했던 거 기억이 생생하죠. 그때 그 아이가 보일 거예요. 그때 무슨 느낌이었는지도 보이고 그 장면도 보여. 마치 영화처럼. 너무 생생해. 동두천 거기. 거기 골목에 CU 있고 그런데 거기 다 보여 이게. 나는 그림 그리라고 해도 그릴 수 있어. 그때 그 엄마의 표정, 그때 한 대사, 심지어 그때 향기, 모든 게 우리는 다 생생하게 기억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아이가 보여.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 곁을 지나가야죠.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그 아이에게 확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놀랄 수 있죠. 놀래서 숨어버릴 수가 있어. 그럼 오늘 여기 온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아이 곁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과거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 곁을 지나가서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직면하세요. 그리고 괜찮으면 말도 건네. 지금 어른이 된 우리 여성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몽실이. 이? 몽실. 몽실? 그러면 그 몽실이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강연 때 누누이 말했지만 전 엄마 아빠 싸워서 이제 제가 도망갔을 때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합판 같은 데 밑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아이가 겁먹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돈을 좀 주고 싶더라고요. 돈 주면서 이거 저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써. 너 이거 아저씨 또 올게. 그때 또 아저씨가 돈 줄게. $50,000 정도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몇 살 몽실이한테 찾아가고 싶어요? 저는 13살 때 13살 때. 어디로? 새엄마랑 합치기 전으로. 그럼 그때 몽실이한테 얘기 한번 해줘요. 몽실아 하고 딱 정말 하고 싶은 말. 본인만 알고 있는 얘기. 몽실아. 너가 의견을 좀 내고 당당해도 돼. 용기 내도 되고. 너는 아빠 딸이고
동생들의 누나고 언니니까 말할 자격 있어.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돼. 몽실아 사랑해. 그러니까 너무 한 번에 좋아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가 도망가. 그 안에 있는 아이를 알잖아요. 무섭고 억울하고 경황이 없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친엄마도 나한테 이러고 새엄마도 나한테 이러고 그건 마치 지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고 참 그것도 보면 참 영화처럼 운명처럼 희한해. 내 친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시고 못 해주셨는데 또 친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너 편한 대로 해라 편한 대로 해라. 남편분 지금도 잘하죠? 봐봐요. 그러니까. 그러니 조금씩 어색하더라도 그 아이를 만나고 한 20%만 좋아지려고 합시다. 내년에 25%. 그 다음에 30%. 이렇게. 그래야지 몸이 훨씬 덜 놀래요. 갑자기 좋아졌지 안 돼. 서서히. 자, 오늘 억울한 이 질문자분 어디 계신가요? 바로 앞에 어머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생각보다 날씬하신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출산과 이 막 살이 찌고 붓기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쵸. 네. 네, 출산을 3번을 해서 찐 건 아니지만 원래 통통했지만 원래 있었지만. 네, 했지만 출산을 하면서 더 통통해진 건 맞고요. 그럼 실례가 안 되면 결혼 전후로 몸무게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짝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 몸무게요? 네네. 조금 늘어서 16kg 늘었어요. 남편은 똑같아요. 62kg. 그럼 둘이 몇 킬로 차이 나시는? 조금 차이 나요. 체구가 남편이 어깨가 좁고 좀 알찡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히는 것도 저는 지금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싶고. 예. 식당에 가면 저희가 이제 곱빼기를 시킬 때가 있잖아요. 한 사람이 곱빼기를 시키면 식당 이모님께서 꼭 제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곱빼기를. 큰 거 위주로 제일 먼저. 네. 제 앞에 갖다 놓으시고 고깃집 가서 고기를 시키면 찌개랑 가위도 왜 제 앞에 놓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남자분 앞에 놓거나. 맞아요. 남자분한테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제 앞으로 놓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한두 번은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지만 계속 들으면 이게 이제 좀 서럽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옆에 있는 남편의 반응은 어때요? 마른 것들은 뚱뚱한 사람들의 삶을 몰라요.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곱빼기가 내 앞에 오면 옮기면 되지. 그걸 왜 상처를 받아? 그냥 잘못 간 거 그 이상 그 네, 이하도 그냥 아니다. 이모님이 네 자리가 가까워서 준 거겠지? 그리고 몰라요. 마른 사람들은. 만약에 놀이터를 이제 놀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애기 아빠는 저기 앉아 있고 저는 애들이랑 여기 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왔어요 하고 이제 인사를 하면 저희 딸아이를 보고 와, 너 이쁘다. 너 아빠 닮았구나. 이건 상처가. 저는 바로 옆에 있는데 저 멀리 벤치에 앉아 있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 저기 계시니? 막 이러니까 네.
많이 속상해요.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말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좀 얄미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을 굶는단 말이에요. 음식을 다 해주고 네. 저는 저녁을 굶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고기가 먹고 쪽갈비나 이렇게 되게 푸짐하게 차려놨는데 아이들이 제 밥그릇과 제 수저는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를 내면 왜 너는 엄마 수저랑 이걸 안 놔? 엄마 안 먹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아, 좀 그래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정도로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예. 먹으라고 매일 얘기를 해도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약간 그게 일상처럼 돼버린 것도 있어서 맨날 안 먹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이제 화를 내니까 그때는 저희가 저희 온 집안 식구들 눈치를 또 봐요. 화를 내니까 갈피를 저희도 못 잡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 차려줘 그래도 이제는 안 먹는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안 차려줘. 다이어트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럼 스트레스가 쌓이면 말 한마디가 청년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좀 저를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부당한 대우가 아닐 수 있는데 네. 그냥 제 입장에 보기에는 그러니까 처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그럼요. 그 누구보다. 근데 식당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나 저한테 말을 할 때 다음이가 다 먹냐? 막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 그냥 농담 삼아 저한테 하시는 되게 툭 던지는 소리인데 저한테는 되게 상처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한테 한다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야 우리 다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의학에서 문진이라는 게 있대요.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듣는 것이 그분의 그 어디가 아프세요 이것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목소리. 그러니까 그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라는 건 뭐 목소리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소리가 되게 빠르거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리의 중간에 쉬지 않거나. 그러니까 목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기에 조금 너무 볼륨이 센데 근데 제가 보기에 볼륨이 좀 세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만들어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얼마 되셨어요? 14년이요. 그러면 딱 올만한 때가 온 것 같아요. 내가 14년 동안 너무 충실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사셨네. 어떻게 집안 살림도 더 잘해보려고 하고 돈도 아끼려고 하고 오메. 결혼 안 되면 돌아가지 그냥 대충 살고 먹고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14년을 살았으면 지금의 이 힘든 느낌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내가 살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섬세하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럼 난 또 이제 갱년기도 오고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이들이나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나는 또 섬세한 사람이니까 저분들은 그만한 말의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또 이게 탁 돌아가. 그래서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숟가락 왜 안 놨어? 엄마는 손으로 먹냐? 그러다가 또 이제 내가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러지? 또 후회하고. 근데 사실은 나는 내 색깔도 갖고 있고 내 에너지도 갖고 있는 한 인간인데 계속 누군가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고 그러면서 나는 또 예전보다 살도 찌고 예전만큼 그렇게 내가 봐도 뭐 매력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그래서 남편 막 쪼는데 또 정신이 돌아오면 또 미안하고
아, 내 자신이 싫으네. 이런 내 자신이 싫어. 아우, 너무 짜증나. 10년, 15년 하면 힘들어요, 같은 거. 저는 강의 23년 했는데 10년 하니까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꺼내기가 너무 무섭고 죄송스럽고 꺼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말을 꺼내겠어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는 말을.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자존심 때문이든 내 책임감 때문이든 그 말을 꺼내서 대면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생각하겠죠. 자기 혼자. 그러다가 참다가 이게 예민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는 갑자기 왜 저러냐? 갑자기? 내가 갑자기야? 내가 갑자기냐고? 근데 사실은 그분은 갑자기 아니었거든요. 나는 100번, 200번, 300번 생각하고 참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300번 참다가 301번에 터진 거니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이때까지 500번을 참았어. 501번에 화가 난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아주면 좋을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300번 참다가 301번에 화가 난 거구나. 남편하고 애들은 내가 300번 참은 거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몰래 했기 때문에. 몰래 참았으니까. 말 안 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화가 났었는데 그냥 트집 잡은 것 같아요. 아, 신체 조건은 다 타고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는데 내 자신이 내가 너무 싫었는데 어디 투정 부릴 데가 없다 보니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목소리가 달라진 거 느끼시죠? 네? 이게 선생님 진짜 좋은 목소리.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목소리로 말할 때 선생님 진짜 좋은 화난 목소리 말고 분노가 우리를 먹은 목소리 말고 내가 내 감정을 얘기한 소리. 그냥 아 나만 눈치 보고 살진 않았겠구나. 식구들도 내 눈치를 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목소리로 말할 땐 이 사람이 무슨 살이 쪘다 이런 생각은 1도 안 들어. 얼굴도 예뻐 보여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 안 빼도 돼요. 빼면 더 좋아요. 하지만 빼면 더 좋다. 네. 네. 근데 예뻐 보여.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뻐 보여. 아까는 막 아우 왜 저렇게 말을 저분 말이 맞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우 너무 예뻐 보인다. 사람이 너무 예뻐 보인다. 감사합니다.